네, 안녕하세요. 동양적 기독교와 예술을 한번 생각해보는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로는 그 동양의 역사, 특히나 이제 중국의 역사를 보면서 배경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반고 신화에서부터 춘추 전국 시대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말에 따르면은 전설에 나오는 그 황제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의 역사는 한 3,000년 정도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문자로 기록돼 있어요. 근데 이제 5,000년 이상 된 그 태고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화나 전설로 부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뭐 단군 신화 뭐 이야기 하잖아요. 신화와 전설은 아마도 뭐 보통은 가짜다 뭐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허무맹랑하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거를 그런 식으로 치부하고 내버려 두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거예요. 신화나 전설이 민족이 체험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압축돼서 구전으로 계속 전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는 그 속에는 사실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 교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신화를 통해서 옛날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성경도 그렇잖아요. 여튼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국에도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고 신화입니다. 옛날에 반고라는 한 사람은 아니겠고 한 존재가 알 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알 속에 있는 방고와 함께 알 속에는 우주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방고가 눈을 뜨고 알을 깨고 나왔고 알이 깨지면서 알 속에 있었던 그 우주를 이루는 모든 것들이 이제 흩어져서 우주를 이루고 반고는 위아래로 깨진 알들을 이제 자기 팔과 손 그리고 발로 이렇게 탁 서서 받치면서 위로는 서 있었어요. 그 이제 위에는 하늘이 되고 밑에는 땅이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오래 지났고요. 방고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방고의 몸이 모든 부분들이 각자 흩어져 가지고 산도 되고 강도 되고 하늘의 해, 달, 별 뭐 이런 것들도 되고요. 바람도 되고 뭐 여러 가지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원시인과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제 하늘에서 삼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계몽을 시키고요, 선물을 줘요. 삼황은 이제 천황, 지황, 인황이라고 해서 각자 이제 수인씨, 신농씨, 복희씨라고 하는데 무슨 씨라고 붙이는 게 우리는 흔히 요새 누구누구씨 얘기하지만 이게 최고의 극존칭이었거든요. 어쨌든 이제 삼황은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선물을 줬습니다. 수인 씨는 이제 불을 줬고, 인황 씨는 음, 주역의 8개, 그러니까 복희 씨죠. 복희 씨는 주역의 8개와 가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을 줬고요. 신농 씨는 이제 농사 지는 법을 가르쳐 줬고요. 뭐 어떤 책에서는 신농 씨를 여화 씨라고 하기도 하고 복희 씨를 여화 씨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튼 수인 씨, 신농 씨, 복희 씨 이렇게 삼황이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삼황 이후에는 오제 그러니까 황에 이어서 제라고 하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실 이제 황제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사실 나눠서 원래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황이 더 높고 그 다음 높은 게 제라고 해서
황이 더 높은 명칭이라서 삼황이라 불렀고, 그들보다 낮게 명칭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도 높여서 제라고 불러서 오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오제는 이제 소호, 전욱, 제곡, 제요, 제순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것은 제요와 제순이죠. 요임금과 순임금이라고도 부르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우리에게. 이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에는 나라를 너무 잘 다스렸어요. 그래서 태평천국이었다고 합니다. 태평성대였다고. 풍성하고 넉넉한 살림들이 생각이 나죠. 크게 사회적인 그 큰 문제거리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그랬나 본데, 그런데 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범죄가 아예 없거나 늘 넉넉하지는 못했겠죠. 예. 한간에서는 이제 황하강이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황하강이 직접 가서 본 적이 있는데, 넓은 곳은 그 넓이가 반대편이 잘 안 보일 만큼 넓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부분은 좀 생각보다는 좁은데 그 깊이가, 깊은 곳은 웬만한 빌딩 그렇게 높지만은 않은 그런 빌딩 하나 높이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여튼 이 황하가 주기적으로 넘쳐가지고 농사도 망치고 사람도 가축도 많은 피해를 입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 때는 이 황하가 넘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이것만이 아니라 나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탁월한 게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공자가 요임금과 순임금 시대를 자주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지금 당시에 그 공자 당시에 혼란한 세상을 비판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후로 우임금이 자리를 물려받아서 통치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치수 사업에 힘썼다고 하는데, 황하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치수 사업인데요. 그리고 이제 우임금부터는 작은 부락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듭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라는 사실 아직까지 출토된 유적이 없기 때문에 신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마지막 걸왕의 시대를 끝으로 하나라는 망합니다. 이제 하나라가 망하고 상나라가 시작됐어요. 하은주 할 때 은나라, 상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상나라도 원래는 하나라처럼 출토된 유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신화다 했는데, 중국 하남성 은허라는 그 지역에서 대량의 그 유적들이 나오면서 신화가 아니라 역사였다, 사실이었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상나라는 중간에 수도를 이 은허 지역으로 옮겨서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은나라의 특징은 신정 정치였습니다. 거북이 등껍질로 점을 쳐가지고 신의 뜻을 구하고 계시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이 상나라, 은나라, 주왕이 여색에 빠져가지고 나라를 망쳐요. 신정 정치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아마 기득권 세력이 생겼겠죠. 그리고 빈부격차도 심해졌지 싶어요. 그래서 주무왕이 일어나서 상나라를 멸망시키고 이제 주나라를 세웁니다. 여담으로는 이 주나라를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었던 사람이 강태공이라고 하죠. 그 주나라는 이제 점을 쳐서 하늘의 뜻대로 운영되던 상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서 명분이 필요했어요. 왜냐면은 하늘이 세운 나라, 우리로 치면 그 기독교로 치면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를 멸망시킨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가 잘못했다,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정 정치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법도와 예약 이런 것들을 세우고
봉건제와 종법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혈연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의 요직들을 맡겼고요. 변방에도 이제 혈연들을 보내서 혈맹 관계도 맺고 했죠. 또 법도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공자조차 이 주나라의 예의에 대해서, 법도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어요. 주나라 때는 참 법도와 예의가 있었다라고. 그리고 요때 이제 주역으로 괴를 가지고서 점을 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 법도도 고착화가 돼요. 그래서 망조가 됩니다. 왕이 마음대로 막 하는 거예요. 마지막 왕인 유왕 때 유왕이 또 주색에 빠져가지고 또 나라를 망쳐요. 주나라가 이제 중국 전체를 덮고 있는 게 아니라 주나라는 작게 있고 그 주위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혈맹으로 혹은 이제 종속국으로 제후라고, 그 왕들은, 주변국들의 왕은 제후라고 불리면서 종속국으로 이렇게 살았고, 주나라의 왕을 천자,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아들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건 막 나가도 너무 막 나가요. 그러니까 주변국들이 믿질 못하죠. 신뢰를 잃었고 결국 유황은 살해당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돼요. 주변국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유황이 죽는 것을 보고, 천잔데, 하늘의 아들인데, 하늘님이 하느님의 자식인데 죽네? 별거 아니네? 하면서 주변 나라들에서 이제 나도 돈 좀 있다, 군사도 좀 있겠다, 나도 왕 한번 해볼까 하면서 하나같이 막 왕하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나 잘났다 하면서. 너도 왕 되고 너도 나도 왕 하겠다고 하니까 싸움이 일어나겠죠. 그 싸움이 점점 커지고 번져서 춘추전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제 조금만 더 이어서 근현대까지 더 말하면, 이 춘추 전국 시대가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다 닥쳐 하면서 진나라가 아예 통일을 시켜버렸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이유가, 이 인간들이 너무 말만 많은 이유가 너무 배워서 그렇다. 그래서 분서갱유를 단행했죠. 그런데 이제 진나라도 나라를 통일하고 그 왕조를 조금 더 돋보이게 하려고 화려하게 하려다 보니까 국고가 바닥이 났어요. 그래서 망했고 한나라가 시작됩니다. 이 한나라는 이제 육아 사상을 바탕으로, 진나라는 강한 법가 사상을 앞세웠지만 한나라는 육아 사상을 바탕으로 중앙 집권제를 강화했습니다. 그 틈새로 불교가 유입이 되긴 했지만 중앙 집권으로 탄탄하게 다져놓은 나라가 있으니까 튼튼했죠. 그런데 나라를 넓혀가다가 그만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진남북조, 우리가 아는 삼국지에 나오는 그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는 가만히 보면은 춘추전국 시대의 반복인 것 같아요. 배경과 유사한 배경이 있어서 너도 나도 잘났다고 왕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전쟁이 많았습니다. 불교는 이 틈을 타서 유행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에 눌려있던 도가 사상도 유행했고요. 왜냐하면은 육아의 사상에 반해서 불교나 도가도 약간 좀 인생무상하는 약간 그런 냄새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워낙 지치다 보니까 거기에 빠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수나라는 중앙 집권 체제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튼튼하게 잘 유지를 하려다가 대운하 건설이나 또 고구려 정복의 3회 연속 실패, 뭐 이런 부작용 때문에 역모가 일어났고 망했습니다. 금방 망했어요. 그리고 이제 당나라가 세워졌습니다. 당나라는 뭐 조용조법, 또 균전제, 부병제 같은 합리적인 제도들을,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그런 제도들로 나라를 안정시켰고요.
군사들도 뭐 당나라 부대다라고 욕을 하는데 사실 당나라 부대는 약하지는 않았고 강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사람들끼리 토지 자본을 나눠줬고 사람들끼리 이제 토지 자본 거래를 하도록 그냥 뒀어요. 그랬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진 거죠. 누가 하나 땅을 다 그냥 해먹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왕은 주색 잡기에 빠졌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시작됩니다. 송나라는 무력은 빼고 이제 문치주의를 앞세웠습니다. 먹물 먹은 사람들이 다 나라를 다스린 거죠. 그리고 그 교육도 했겠죠. 신유학이 부흥했어요. 문화적으로도 사상적으로도 예술적으로도 좀 찬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치주의였기 때문에 뭔가 힘은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그냥 밀려버렸어요. 망했어요. 다들 말만 할 줄 알았지, 입만 살았지, 칼을 어떻게 쥐는지도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거 보면 문무의 조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원나라가 세워집니다. 원나라는 이제 송나라에 반대되는 무치주의였어요. 칼로 말하자 이거죠. 힘으로 말하자. 원나라 때는 이제 수도를 북경으로 옮기고 고려를 점령했다고 해요. 무역이 발달해서 경제적으로도 발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는 이 왕위를 두고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명나라가 들어섭니다. 명나라는 이 무치주의를 앞세웠던 그 원나라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다시 문치주의를 조금 더 발전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일단은 하면서 질서를 세우고 생산적인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은 많아졌죠. 사람들은 부유해지고. 그런데 자본이 많아지니까 어디 한 곳에 자본의 특성인 것 같아요. 이 빈부격차가 또 벌어져요. 돈 많은 간신들이 득실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다 망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또 청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청나라는 문화적으로나 세력적으로나 완전 부흥기였어요. 육아사상을 적극 독려해서 군주권을 강화시켰고 다른 사상도 그렇게 반대하진 않았어요. 나라는 또 바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 시간이 지나니까 사치풍조가 성행하다가 내란까지 일어나고요. 이 와중에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쑥대밭이 됩니다. 이 쑥대밭이 된 기회를 틈타서 세계의 열강들이 들어와서 땅 따먹기를 시작했고 청나라는 그냥 무너졌죠. 그리고는 이제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뭐 이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들이 들어와서 지배를 했죠. 그러다가 이 신해 혁명을 통해서 중화민국을 탄생시켰고 자기들 땅을 되찾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안에 이제 공산당과 국민당 두 세력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이제 공산당이 국민당을 밀어내고 다 차지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의 시초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 대만과 홍콩 이런 데는 중국 내륙과 그리 사이가 좋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국민당이 대만 쪽에서 기원했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은 지금 중국은 어디와 유사할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튼 다시 돌아와서 춘추전국시대. 춘추전국시대는 전쟁으로 땅 따먹게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하루에 전쟁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그런 와중에 괴로운 건 누구겠어요? 백성들 뿐이죠. 우리가 잘 아는 제자백가가 이제 탄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대략적으로 두 가지로 좁혀지는데, 첫째는 나 잘났다고 땅 따먹은 사람이 칼질은 배웠겠지만 그 책을 많이 봤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을 자주 등용들을 했어요. 그리고 갈아치우기도 했고요. 그 당시에 이때 이제 지식인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이 나라 저 나라 이동이 잦았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는 전쟁이 많다 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죠. 전쟁만 하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겠죠.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입을 것도 마땅치 않고 마음 붙이고 살 것도 그렇게 마땅치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던 백성들을 보면서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하나둘씩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자백가의 기원이라고 좁혀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공자는 이제 정치를 하면서 왕을 설득했죠. 인의 예지를 늘 말하면서 세상이 안정되기를 바랬고, 맹자 같으면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면서 왕들에게 쓴소리를 합니다. 좀 마구 싸우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똑바로 해라. 욕하고 다니기도 했고요. 대략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보면서 동양 사상이 생긴 그 배경을 좀 알아봤는데, 가만히 보면은 어쨌든 여기서도 정체되고 고착화되면은 늘 망조가 들었고, 왕은, 대표자는, 주권자는, 대통령은, 주석은 주색 잡기에 빠지고, 간신들은 들끓고, 괴로운 건 백성이,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던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 흐름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요즘 코로나도 코로나지만은 부동산과 주식, 뭐 비트코인 이런 것 같은 금융 자산이 아주 광풍이 불죠. 시대와 기술은 또 급변하면서 빈부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엇을 생각하고 살면 좋을까? 아마 우리도 이 영웅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뭔가 세상을 바꿔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을 거고,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좀 바꿔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천천히 하나씩 이 제자백과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을 하는지,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조금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할지, 또 신앙생활을 생각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지 박두환입니다.